데이브레이크 대학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 부활하셔서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데이브레이크.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그 희망, 어둠을 깨고 오시는 그런 대학교. 오재훈 총장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브레이크 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총장 오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이 한국 TV 방송에도 자주 출연을 하시는 걸 뵀어요. 주로 네, 어떤 주제를 다루셨죠? 네, 저는 목사이면서 가족 상담 전문가로서 주로 부부의 이제 갈등, 한국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한국의 부부 문제,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방송, 생방송 아침마당에도 제가 한 4번 정도 출연을 하고, KBS 원에서는 오재훈 박사의 목욕 클리닉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매주 생방송으로 상담을 했고요. 또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정혜리 권사님하고 한 6개월 가까이 생방송 상담도 진행하고 방송에는 좀 많이 출연했어요. EBS 뭐 성공시대랄지 뭐 계속해서 이제 그런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큰 것은 한국의 가족 문제,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어떤 생기는 문제들을 저는 이제 가족이 어, 환자다, 가족이 문제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학교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설립해서 섬겼던 한국가족상담센터 비영리 법인인데요. 한 20년 전에 설립해서 지금 한국에는 한 60여 개의 센터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로 방송에서는 이제 무슨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뭐 폭력, 또 무슨 ADHD랄지 무슨 모든 이슈들 있죠. 그리고 청소년들 문제, 또 성 문제, 뭐 중독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특히 부부 문제, 그리고 부모님하고 자녀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제 신문사나 방송에서 많이 단골로 찾는 그런 것이 돼서 이제 한국의 주로 부부 상담, 가족 상담, 그다음에 자녀 양육 쪽을 세계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제가 한국에 좀 많이 소개하고 또 훈련도 시키고 특히 전문가들을 상담 전문가들을 좀 많이 배출해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하나의 미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흔들리는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관계 회복되고 부모 자녀 이렇게 관계가 회복돼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하면 저는 정말 제가 그 목회할 때 교회를 이렇게 새로 세운 것 이상으로 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거기에 거의 이렇게 미쳐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좀 뜨거운 저의 사명으로 알고, 예, 그래서 방송이고 신문이고 어디고 그저 그런 일이 있다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회자가 되신 어떻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워낙이 그 이제 집안이 기독교 가족으로 저희 집안의 목사님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오장로님이라고 저희 아주 동네에서는 꽤 유명하신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시는, 늘 그분은 그냥 저는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왜 아버지는 목사님이 안 되시고 장로님만 되셨냐, 어린 나이에. 그랬더니 아주 이렇게 놀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저에게 이놈 그러면서 목사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장로님으로서 목사님을 섬기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는 최고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광된 그런 직분이다. 그래서 온 자녀가 저희가 6남매인데 다 목사, 그 중에서도 선교사가 되기를 아버님은 항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고 전도하시고 목회하면 또 교회 개척하면
개척 자금을 제일 잘 주시는 장로님. 그렇게 아버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큰 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이렇게 사업이 이제 잘 안 됐어서 망했죠. 이제 그걸 보면서 청소년기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쓴 책의 자기 사랑 노트라고, 예, 그게 이제 뭐 좀 베스트셀러가 돼서 교보문고에도 베스트셀러로 뽑히고 해서 지금도 그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요. 예, 많을 때는 뭐 하루에 한 4, 50통 이메일 받고 그랬어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제가 많이 좀 알려지고 또 이제 방송에 이제 생방송에도 나가고 이제 제가 오랫동안 또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생방송으로 상담을 거의 처음 했거든요. 네. 제가 절절하게 아주 그 자리에서 저는 상담이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네. 한국의 상담의 붐을 일으키고 싶었어요. 너무나 이제 자살률 높죠, 이혼율 높죠. 이거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일부러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셔서도 제가 상담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당장 나 지금 죽으러 갑니다. 막 이런 사람이 전화를 하고 막 제가 눈물로 호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 생방송을 타고 나가고 이런 아주 좀 보람 있는 한국 상담의 대중화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 지난 한 20년 동안 제가 여기서 미국 유학 한 10년, 캐나다 다 포함해서 마치고 한국에 가서 한 20년 교수 생활을 하고 제가 다시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라고 하면서 이 가정이다. 결국은 가정을 이제 교회담으로 중요한 게 가정인데 어쩌면 가정이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보면 너무 훌륭하신데 너무 가족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 열악한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 문제가 지금 오늘날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 관계 전문가를 배출하는 그리고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국가 자격, 주정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그 사랑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심장을 가진 뜨거운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런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혼과 가족 치료사.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모르세요. 미국에서 50개 주에서 전부 프랙티스를 하는 이 멘탈 프로페셔널 쪽에서 가장 아주 샐러리도 높고 아주 존경받고 하는 각광받는 아주 잘 나가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라이센스드 매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스트라고 하면 아주 그 특히 결혼 전,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중년기가 돼서 뭐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그다음에 노년기가 돼서까지 마지막까지 제일 필요한 사람이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스트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자녀가 성장하면 그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삶의 주기에 따라서 이 미국의 이좀 백인들 특히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그 크리스찬들도 이 메리지안 패밀리 테라피스트를 레귤러리 이 메디컬 닥터 체크업 하듯이 그 가서 우리 자녀가 이제 결혼 정년기다. 또 내가 애를 새로 낳았다. 우리가 이사를 왔다. 그러면 라이센스 메리지 패밀리 앤 패밀리 테라피스트를 찾는 것이 아주 기본이거든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에이시아로는 처음으로 제가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트레이너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라이센스 된 테라피스트들이 메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스트만이 아니고 클리니컬 사이콜로지스트나 카운셀링 사이콜로지스트 아니면 프로페셔널 카운셀러들이 다시
여기에 이제 아주 컨센트레이션을 해서 스페셜티를 취득하려면은 저에게 와서 부부관계 치료 국제 공인 자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에이시안으로는 처음으로 트레이너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기 라이센스 테라피스트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이 부부 치료에 아주 스페셜티를 가지고 이혼을 한 사람이든 싱글로 있는 분이든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만 오는 게 아니고 릴레이션십을 어떻게 잘하게 하는가를 과거부터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부터 추적해서 그동안에 데이트를 한 히스토리, 결혼 생활을 한 거,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일일이 면밀하게 그분들의 그 parenting 스타일, attachment 스타일, 그다음에 그 developmental 스테이지를 다 체크해서 과학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거를 지금 제가 학교를 설립해서 데이브레이크 대학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 부활하셔서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데이브레이크.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그 희망, 어둠을 깨고 오시는 그런 대학교. 그래서 정말 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불행해지면 굉장히 절망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아닌 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부부 관계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이혼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힘들어 하는지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을 제가 상담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저보다도 고생하는 동료, 후배,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너무 이 자녀와의 관계까지 다 깨지고, 성도님들과의 관계까지 깨진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한인 사회에서 수백, 수천 개의 교회가 있고,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너무 좋은 학교에 많이 가고,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는데, 우리가 가족 상담 전문가를 좀 트레이닝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잡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그 샐러리도 높고 아주 잘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좀 우리 이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지역에 이 프로페셔널 패밀리 카운슬링 센터를 저는 셋업하고 그런 것을 교회들을 지원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럼 데이브레이크 대학은 주로 한국말로는 또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은 영어로 모든? 네. 처음부터 저희는 한국말과 영어 이 두 가지를 바이링구얼로 그러니까 한국말로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있고 또 원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학생이 내가 영어 과목을 듣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 하는 과정은 우리 교수님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은 외국 교수님이 많으세요. 한국인이 아닌 교수님이. 그런데 한국인 교수님이 동시에 들어가요. 같은 전공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모든 거를 아주 동시통역, simultaneously, 동시통역으로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셋업을 해서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계속 우리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학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95%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거의 저희는 학교를 이렇게 밖에 소개한 적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학생들이 학생들을 추천해서 와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가정의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굉장히 그 미국에서 라이센스 테라피스트도 많이 오시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오세요. 저희는 종교에 상관없이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분위기가 참 따뜻하고 어떤 이야기든지 수업 시간에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함과 편안함을 경험하셔서
정말 너무 따뜻하고 공동체가 너무 좋다. 이 치유 공동체가. 그러면서 여기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데 캘리포니아 여기 계신 한 2세 가까우신 분인데 한국말도 좀 잘하세요. 네.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 저에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이런 기관을 자기들이 믿을 수 있고 근데 그분은 수많은 상담을 가셨대요. 근데 어, 거기에서 별 효과를 못 받으셨다고 미국 사람들도 만나고 뭐 한국 그런 테라피스트 라이센스 테라피스트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만나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올 수 있도록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 무료로 저희가 온라인 상담 센터를 오픈해서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담자들이 많이 오세요. 전 세계에서 한국 분들이 거의 다 해요. 근데 저희는 영어로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부 무료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게 사실은 상담료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계획한 게 무료 상담 센터고 전 세계 모든 분에게 가능하게 하자였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미자립 목회자들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좀 돕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냥 모두에게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있고요. 현재는 우리가 핸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턴 레지던트 상담사들인데요. 레지던트급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한 10년, 20년 이상 상담하신 선생님들이고 지금 저희 박사과정에 다 계신 분들이에요. 저희 학교는 상담학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공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결혼과 가족치료, 그리고 두 번째는 임하고 부부치료, 세 번째는 성상담 심리치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부 상담 쪽에 오랫동안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했는데 부부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이 성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에도 이렇게 내놓고 안전하게 아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그런 국제적으로 공인된 에이섹이라고 하는 미국 성상담사, 성치료사, 성교육자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다시 재교육을 받아서 또 자격증을 받아요. 성치료 상담사 자격증을. 저희 학교는 그것을 이미 인증을 받아서 저희 학교 프로그램은 그 자격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하고 부부 치료는 국제 공인 전문가 자격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MFT 결혼과 가족 치료 프로그램은 현재는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 라이센스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앞으로 50개 주 전체 미국 전역에서 저희 학교를 졸업하시면 바로 그 각 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코엠이라고 하는 기관에 저희가 지금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제가 내면의 치료법은 어떤 건지 또 주로 어떤 분들한테 필요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너 차일드요? 네. 이너 차일드. 네. 이너 차일드 테라피는 그건 이제 저희가 그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데이비드 네. 하지 이너 차일드 테라피는 아직 저희가 전공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제가 한국에 소개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한국에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너 차일드 내면아이 치료로 굉장히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 아주 네, 한국에서 좀 히트를 치고 있는데 맞아요.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상담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하나의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어떤 한 개인을 상담할 때 우리의 내면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과 어떤 지지, 따뜻함 이런 것을 그 나이에 연령대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내면이 심리적으로는 아이인 상태. 그래서 그때 받은 어떤 상처, 그런 속상함, 억울함, 버림받음, 뭐 거절당함,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그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몸은 완전히 성인이 되었는데 내면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아기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싸우는 장면을 만약 녹화를 해서 보면은요 거의 어린아이들 싸우는 것 같아요. 완전 아기 수준이 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어떻게 저렇게 유치하게 싸울 수가 정말 유치찬란하다 할 정도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어렸을 때 그 받지 못했던 것을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무의식은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그 사랑, 그런 어린아이 같이 내가 이렇게 막 졸르는 것 같은 그리고 그런 유치할 정도의 그런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만큼은 받아주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내면 아이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어른인 서로만 기대하면 아니면 나만 예를 들면 아내만 남편이 아버지 이상으로 해주기를 원한다.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아버지에게 못 받았던 든든함, 이해해줌, 능력, 힘 있는 아버지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남편은 계속 아버지 역할만 해야겠죠. 그럼 아내는 계속 아이같이 울고 삐죽거리고 애기같이 말하고 이런 부부 있죠. 그런가 하면 반대. 남편이 애기같이 굴고 그냥 막 삐지고 뭐 아내한테 안 해주면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 우리는 화내는 것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 내면 아이가 작동을 한 거예요. 발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항상 쭈쭈쭈쭈 하고 남편을 엄마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궁짝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못 받았던 그런 어리광도, 그런 짜증도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면, 이 사람이 오죽하면,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걸 못 받아서, 아빠에게 이런 걸 못 받아서, 나에게 그런 안정감을 원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까지 해도 받아주고, 인내해주고, 이런 거를 원하는구나. 서로 그 상처를 알아차리게 되면 쉬워져요. 근데 내면의 치료가 그걸 도와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서로의 상처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서로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부가 완전히 한 팀이 돼요. 여태까지는 저 사람이 왜 저런지를 몰랐는데 그 어렸을 때 엄마에게 받은 상처, 아빠에게 이런 걸 원했는데 거절당한 거, 무시당한 거, 너무 차갑게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저 사람이 저래서 부부관계에서 그걸 연장전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걸 부부들이 못 깨달아요. 근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저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민감하게 저 난리를 쳤구나.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근데 희한하게 부부가 서로의 상처를 건드려요. 서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러냐. 기가 막히게 부부가요. 서로 반대 성향이면서 상처는 비슷한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건 유명한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최고 임상 효과를 보이는 부부 치료가 이마고 부부 치료인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하빌 헨리츠 목사님이라고 오프라 인프리 쇼에 17번 오프라가 완전히 광팬이어가지고 그분을 17번 초청을 오프라 인프리 쇼에 한 번 초청받기도 어려운데 17번을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일약 대스타가 되셔가지고 Getting the Love You Want라고 제가 한국말로 지금 번역 작업을 다 끝내고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사랑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가지고 이 Getting the Love You Want가 전 세계 지금 60개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어요. 이혼을 완전히 도장 다 찍으려고 맘먹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에서 이 디보스 이 페이퍼를 갖다가 접수시키려면은 거기에 대법원에서 플로리다에서 이거를 맨데토리로 여기서 선택한 부부 치료 프로그램이나 부부 상담사에 가서 교육을 이수하고 상담을 하고 와야만
디보스 페이퍼를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할 수 없이 프로그램을 참석하면 어떤 거 갈래? 오프라 인프리쇼로 유명한 이 핸드리스 박사님 이 프로그램을 간 거예요. 오프라가 자기 별장 내주고 한번 가장 월스트한 커플을 집어넣어보자.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쇼에서 공개하자. 이런 거예요. 10쌍이 갔는데 10쌍이 가서 이거 이틀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이틀짜리 프로그램을 끝냈을 때 결과가 너무 놀라운 게요. 이게 한 30년 전에는 10쌍이 이혼을 맘먹고 이제 그 디보스 페이퍼를 넣기 위해서 갔을 때 7쌍이 다 회복됐다고까지는 연구 결과를 거기까지 연구한 건 아니고 드랍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싱 하던 걸 철회했다. 안 하겠다. 일단 생각해봐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회복된 사람도 있겠고. 근데 제가 이제 그 2012년에 하빌 박사님을 한국에 초청해서 MBC 스페셜에서 이제 이마고 솔루션, 부부 솔루션 그래가지고 그게 그 금요일 8시 방송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의 이마고를 소개했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MBC에서 전부 다 와가지고 뉴욕에 와서 다 찍고요. 이마고 그분 집에 가서 다 찍고 이거 한 프로그램을 다 소개했어요. 제가 하는 거 절반, 하빌 박사님 하는 거 절반. 근데 10쌍 중에 9쌍이 드랍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완전히 맘먹었고 페이퍼워크를 하던 사람들이 변호사까지 사서 프로세싱 하다가 드랍을 하기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10쌍 중에 9쌍이 드랍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까 하빌 박사는 항상 그러거든요. 당신이 부부를 그 사람을 만난 그 파트너를 만난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끼리 얘기하면 가로 열고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셨다. 이분은. 근데 why? 사람들이 묻죠. 이렇게 서로를 트리거하고 뚜껑 열리게 하고 인생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우편 배달부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우편 배달.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끌어안게 되면 당신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 의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히든 어젠다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헤어지면 안 된다.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나 그냥 헤어지면 안 된다. 그분에게 중요한 우편 배달부로서 그분이 갖고 온 메시지를 다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의 힐링과 너의 성장과 너의 행복의 열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하고 헤어져서 또 다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혼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2번 이혼하면 더 높아져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3번 이혼한 사람은요, 4번째 재혼하면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이유가 뭘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번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정말 러닝 익스피리언스를 제대로 했는지.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이슈가 부모님과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우리를 관계해준 그걸 어타치먼트 스타일이라고 해요. 애착 스타일이라고 해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사랑하는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짝짝꿍하고 재밌고 막 대화가 통하고 막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가 3년 안에 다 결정이 돼요. 3년 안에 결정이 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3년 안에 3년 안에 그 부부가 될지 안 될지가 다 결정이 다 나버려요. 그리고 이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워싱턴 대학의 교수가 러브랩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몇십 년 동안 연구 결과를 내놔가지고 전 세계적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 그분이 연구가 뭐였냐면요. 부부의 동의를 얻어서 러브랩에 부부 상담을 오는 모든 부부를 다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웨이팅룸에서 기다리면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당신이 뭐라고 그래서 온 건데 도대체 왜 여기까지 날 끌고 왔어? 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다 체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어느 사람도 한 적이 없는 진짜 생생한 살아있는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4마리에 달리는 말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4마리 그 배너 같은 데 보면 말이 달리잖아요. 관계를 찢어버리는 말,
아, 달리는 말이 네 개예요. 그 네 그 개를 찾아내는 말까지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 예, 말, 달리는 말. 예, 예. 그게 뭐냐면 그 부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패턴. 뭔지 자, 알 것 이렇게 같아요. 말하면 내가 말을 어떻게 주고받고 하는 상호작용. 한 사람이 도망가면 쫓아가고, 쫓아가는 말. 한 사람은 도망가는 말, 피하는 말. 그다음에 한 사람은 숨어버리는 말, 문 닫고 들어가는 말. 그러면 나오라고 막 떠드는 말, 보채는 말, 다그치는 말.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놀랍습니다. 요즘 과학적으로 다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리서치를 뒤집으려면요. 그분이 한 수십 년 동안의 연구를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다른 결과를 내놔야 되거든요. 꼼짝 마예요. 그리고 요즘은 브레인 리서치가 다 해가지고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걸 다 찍었어요. UCLA에서. 그래가지고 댄 시걸 박사님이 책을 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 에너지가 요 앞에 프론탈 로브 전두엽에 머물러 있어요. 이 에너지 이렇게 쓰고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을 만나면요. 요 맨 뒤에 뒷골 땡기는 파충류 뇌에 에너지가 머물러 있어요. 그거는 동물적으로 공격하거나 숨거나 서로 거짓말하거나 싸우거나 할 때 여기가 에너지가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 중 일부분이 파충류 뇌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고래의 포유류 뇌도 있어요. 아, 인간의 머릿속에 오래된 뇌가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요 앞에 가운데로 오면 코텍스라고 하는 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프론탈 로브로 오는데 프론탈 로브에 머물러야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코텍스 정도는 와야 우리가 대화가 통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코텍스와 프론탈 로브 사이에 에너지가 있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의사소통을 하고 연결이 되고 협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오래된 내 올드 브레인에 에너지가 머물러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싸우냐, 도망가냐, 죽느냐,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숨이 막 헉헉거리는 사람은 요 뒤에 에너지가 머물러 있거든요. 화가 나 있는 사람 여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디프레스가 심한 사람, 걱정이 많이 되는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는 내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자기 화가 많으면 남의 얘기 안 들리니까, 일단. 예, 그리고 anxious 되거나 네. 너무 뭔가에 걱정했거나 너무 뭔가에 이렇게 오버웰럼 놀래 있거나 긴장하고 있거나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아주 쉬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2분만 계속하면 내 에너지가 요 앞으로 가요. 아, 근데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시키는 거예요. 계속 테라피스트. 지금 미국의 라이센스 테라피스트들은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거를 다 상담실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거 없이 그냥 숨쉬기만 하면 돼요. 이 댄 시걸 박사님이 찾아낸 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테라피가 안전함이 없으면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다시 말하면 뇌에 여기 에너지가 코텍스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그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그렇죠. 연결이 안 되니까 테라피스트하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커넥션이 안 되는데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숨쉬기부터 해야 돼요. 숨쉬기부터 상담실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네요, 사실. 아까 전 같으면 그 박사님 얘기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분이 찾아낸 것은 결국은 이 뇌의 연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 사람은 95% 이혼 내지는 평행선 부부. 그러니까 겉무늬만 신앙생활하고 겉무늬만 부부지 이혼한 보이지 않는 이혼 관계. 그리고 자녀들이 그 사이코소매틱한 정신 신체적 증상이 다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예측할 수 있어요. 95%를. 스크롤 드랍하고 그다음에 어떤 신체적 증상이 나타날지를 다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검사 몇 가지만 해도요. 그 부부관계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부부가 상호작용 어떻게 하는 것만 찾아내면요. 저는 찾아낼 필요도 없어요. 5분만 부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요. 거의 그냥 200%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하나만 바꿔줘도 놀랍죠? 되게 심플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내가 잘 이해했냐고 확인하고, 다시 얘기를 하려고, 의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인텐셔널. 난 자기를 잘 이해하고 싶어. 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내 의도는 자기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나는 자기가 행복했으면 해. 나도 자기가 잘 됐으면 좋겠어. 자기가 원하는 걸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라면 나는 서포트하고 싶어.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대화법부터 시작해서 대화법을 다 만든 거예요. 이 뇌의 그런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다 짧은 시간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너무 좋은 기술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 한 번도 트라이 안 해보고 꽁꽁 묻어둔 채 어린아이처럼 싸우다가 그냥 이혼해버리고 자녀들에게 정신신체적 증상 평생 남는 상처 그대로 남은 채로 울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담자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상담을 오는 건 너무 나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안 하시는, 한인들이 제일 안 하시는 게 뭐냐면 상담이에요. 그쵸. 익숙하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도 안 가요. 우리 코리안들이 제일 안 갑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Getting the Love You Want Couples Workshop이라고 하는 것이 뉴욕의 그 오메가 인스티튜트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연구소예요. 그 오메가 인스티튜트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강사들만 와서 프로그램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빌 핸드리스 박사님이 그걸 최고의 명강사 중에 하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2번을 제 아내하고 인바이트를 받아서 갔어요. 그 캠프를 다 저희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셔가지고 영광되게 가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어마어마하게 큰 천막에 수백 명의 부부들이 이제 Getting the Love You 워크숍에 하빌 박사님 부부가 지금 연세가 90세 가까이인데 너무 건강하세요. 근데 두 분이 거기서 그 워크숍을 인도하시는데 사모님도 신학 쪽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상담 전문가시고 근데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only 와이프하고 저만 동양인 커플이고요. 거의 믹스된 사람 몇 사람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가 백인이에요. 그 백인밖에 흑인도 흑인 그러니까 믹스드 가끔 한쪽이 이렇게 한쪽이. 제가 그걸 보고 선생님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거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많은 80세가 넘으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손주 사이를 데리고 같이 참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건 우리가 100년이 지나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 부분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가 부부 워크숍이에요.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문가지만 1년에 한 번씩 다른 동료가 트레이너가 하는 프로그램에 제가 가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애니버서리를 위해서 우리 관계 점검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제 부부 워크숍이 다음 주부터인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여기 LA에서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세요. 온라인으로. 한국에서는 굉장히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약발이 들면 뭐든지 좋다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다시 놀란 거는 제가 유학했던 30년 전하고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로 딱 머물러 있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유학을 왔는데 30년 전부터 10년, 그러니까 20년 전까지 그 기간보다 더 나빠진 것 같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한인들을 네, 한인 사회를 말해요. 네, 한인 사회가 교회도 그렇고 치유적 기능만 말씀드려요. 제가 뉴저지
뉴저지 주립대학에 제 아내가 주임 교수로 있었는데 거기에 저도 이제 같이 가르쳤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원래 안식년을 왔다가 제가 숭실대 교수로 있다가 안식년을 왔다가 이제 아내가 거기 디렉터가 되는 바람에 제가 그냥 정말 우리 하나님 뜻이 뭘까? 우리가 정말 우리 남은 삶을 난 교수 생활도 충분히 했고 진짜 당신 이제 교수 생활 하는 건 내가 너무 환영하고 축하하는데 근데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을까? 우리 둘 다 라이센스 매리지 앤 패밀리 테라피스트거든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슈퍼바이저예요. 그 거의 한국 사람에게 없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키고 라이센스를 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아기가 셋인데 지금 내가 지금 죽을까? 조금 나중에 죽을까? 애한테 이걸 해주고 죽을까? 근데 그 얘기를 담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샤크를 먹었어. 그 얘기를 듣는데 남편이 별 소리 아니게 들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 정도 충격, 맨날 듣는 소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까지 뭘 하세요? 그분이 1.5세세요. 미국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하셨냐고 그랬더니 프로페셔널 아니 어디 아프면 메디컬 닥터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테라피스트가 있는 걸 모르시냐? 1.5세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메리지 패밀리 테라피스트라고 들어보셨냐? 왜 상담을 안 가세요?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 그 사람들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계만 치료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목사고 한국말로 얘기하고 싶고 아내분은 영어가 조금 더 서투르시고 그래서 왔대요. 제가 그때 많은 깨달음을 하고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 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나? 거기 한국 사회, 한인 사회를 너무너무 열악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깨졌는데 양쪽 교회가 다 깨지고요. 한인 사회가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다루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어른들이 너무 성숙하지 못한 애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치유할 만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들이 뭉쳐서 한인 사회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서라도 프로페셔널한 이런 상담 센터라도 하나. 근데 그냥 가정폭력, 무슨 폭력, 피해자 상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런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그리고 거버먼트에서 펀딩도 받을 수 있고 유대인들은 그런 단체를 많이 만들거든.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걸 이렇게까지 열악해서 되겠나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의 깨달음이었고 저희가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보내주시던 뭐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 거기에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근데 학교가 자꾸 이제 학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교수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학교를 위해서 학교에서 선교하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한인들이 그래서 많이 오도록 좀 이렇게 많이 가서 광고를 했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안 와요. 그 좋은 프로그램에. 거기는 등록금도 아주 싸고 거버먼트에서 엄청 그 펀딩을 많이 주는 아주 좋은 학교였거든. 그게 참 이상하다 하면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분들도 이런 트레이닝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데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상담 의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다가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기간에 저희가 연방정부 승인도 다 받았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학교가 됐다는 게 전 너무 기뻐요. 이 한국인 학교에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50개 주에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거는 한 2년 이상 저희가 걸려요. 그러나 저희는 그거를 꼭 할 거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러나 좋은 잡으로 얼마든지 본인이 프랙티스 하시면서 자기가 잡으로서 아주 프라우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잡이고 또 한인 사회에 컨트리뷰션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지고 또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여기 미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그 부부치료 프로그램이 이마고 부부치료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신 거죠? 네네. 저희 전공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고 부부 치료고요. 계속 말씀드린 라이센슈어 그거는 결혼과 가족 치료,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y, LMFT라고 합니다. 그거고 이제 그 자격을 라이센스를 가진 분이 스페셜티로 할 수 있는 게 이마고 부부 치료, 그리고 성치료. 그래서 저희는 관계 치료의 가장 중요한 세 개를 지금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성치료는 뭐죠? 사실 그거는 어떤 건지. 이제 부부 상담을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한국에 제가 소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간 20년 전에 보니까 한국에 제대로 된 치료사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한국은 국가 자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오신 유학해서 다시 돌아간 분들도 보면 다 전부 리서치, 연구를 많이 하시고 예를 들면 상담은 공부하셨는데 상담 쪽에 박사학위 논문 쓰시고 상담학 박사를 받고 들어가신 거예요. 미국에서 프랙티스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간 게 아니고. 근데 미국에서 프랙티스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유학 오신 분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에 있으려면 몰라도. 이해가 되죠. 근데 한국에 돌아가셔서는 상담이 붐이 됐어요. 한국에서 지난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상담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연구를 하신 분들이 테라피스트 트레이닝을 받은 분들은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교수생활 20년 하면서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문가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슈퍼바이저 하나가 나오려면요, 15년에서 20년이 걸려요. 미국에서. 슈퍼바이저 밑에서 계속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매일 사례를 다루는 걸 3,000시간을 해야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딸 자격을 줘요. 이걸 한국에서 셋업할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슈퍼바이저급이 없으니까. 테라피스트로 슈퍼바이저급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죠, 한국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안으로다가 우리 학교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이제 그분들이 상담 센터장, 소장 이런 게 하시면서 너무 많이 느끼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핵심이 상담사가 되기 전에 내 자신의 먼저 치유, 성장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치유하고 분석받고 상담받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만 상담사가 될 수 있어요. 저희 학교 프로그램. 이게 미국의 참 좋은 그런 탑 스쿨에서 몇 군데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들이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본인 자신이 그런 치유와 성장 경험을 하니까 그것을 되게 좋아라 하세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사실 이마고 부부치료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게 부부의 깨진 관계를 갖다 회복시키지만 결국은 그게 부부관계를 잘하는 그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는 모든 사람한테 다 영향이 똑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부관계가 모든 관계의 핵심일 뿐이고 네. 부부가 없어도 내가 헤어진 사람이 있거나 그럼 그 관계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헤어진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해 주면 당신이 얼마나 더 좋은 관계를 할 수 있을지를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난 관계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 관계에 내가 달라진 훈련, 치유된, 성장된 내가 되면 제가 그래요. 저절로 어떤 사람이 와서 딱 붙는다고. 그리고 네. 그게 관계가 잘못되는 건 나한테도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50%가 네, 근데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고쳐지지 않고서는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게 맞습니다.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문제점을 내가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걸 바꾸잖아요.
그럼 네. 꼭 남녀 이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동료와의 관계에서 내가 리스닝을 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저 네. 사람의 마음이 읽어지고 네. unmet need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 필요가 뭔지가 알아져. 아, 저 사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 내가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응원해 줬으면 좋겠구나. 아, 이 사람은 좀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구나. 이 사람은 나로부터 따뜻함을 원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주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내가 알아차리게 되고, 넌 나한테 혹시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야? 라고 정말 물어볼 수도 있고, 슬쩍 내가 그런 선물을 줄 수도 있고, 근데 상대방이 너무 고마워라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을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반드시 대화로 나누라고. 그냥 궁금해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편지에 써서, 카드에 써서, 아, 이렇게, 친구, 너가 정말 꼭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너에게 함께 가고, 네가 무슨 일 있어도, 너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이 관계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맞아요. 그 말을 안 해서 문제예요. 그 말을. 근데 말을 해도 서로 상처가 되지 않는 방식, 서로 치유가 되는 방식, 그리고 서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알아주는, 꼭 행동으로 안 하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되거든요. 서로의 깊은 마음이 나눠지면 연결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숨이 쉬어지고 에너지가 전두엽으로 가요. 근데 이제 자살을 할 때 자살의 원인이 뭐냐,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른데, 저와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도 늘 얘기하는 게,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절대 자살하지 않아. 예, 그런 정말 진짜 이유는 관계의 위기.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도 요즘 팬데믹은 잘 만나지 못합니다만 팬데믹 상황에서 그러나 만나는데도 참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그래서 더 절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민 사회를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따뜻한 그런 교회도 그렇고 우리 상담센터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못해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한인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서로 경쟁적으로 좀 경쟁하게 되는 기업들도 그런 걸 따라서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아, 이마고 부부치료 프로그램을 배우면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성치료 말씀하셨는데 이 성치료는 성상담을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은 더더군다나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성에 대한 잘못된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좀 더 새로 업데이트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연령에 맞춰서 갱년기, 노년기라도 반드시 이 성 문제는 따로 그냥 서로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만을 성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성상담 프로그램 받아보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크리스찬 성도님들이 깜짝깜짝 놀라세요. 뭐에 놀라냐면요. 내가 이렇게 무지했나. 그러니까 조그마한 테스트 하나만 이렇게 한 20가지 질문만 해봐도 거의 그 밑바닥 수준이에요. 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 퀴즈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해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성에 대해서 요즘 초등학생들도요, 얼마나 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지 몰라요. 근데 어른인 우리가 모르면 그 아이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잖아요.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이 먼저 성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성을 즐겨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 하나를 갖게 되는 것만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면 똑같은 거예요. 직결이 되거든요. 특히 성 문제하고 잠자는 문제, 잠을 잘 자느냐. 이 두 가지가 아주 정신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상담을 저희가 한 20년 이제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부부가 대화도 되고 다 됐는데 그 성 문제를 못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다닙니다. 또 이제 이 성 상담의 최고 세계적인 수준을 저는 항상 지향하거든요. 어디에 최고의 것이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 학교 주임 교수님 모셔왔어요.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강사들만, 명강사만 출연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테드. 거기에 명강사로 아주 이름을 알리고 계신 태미 넬슨 박사님을 저희 부부가 가서 아주 그냥 정말 이렇게 우리 학교의 설립 목적과 모든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부를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오케이를 해서 저희 학교 주임 교수님으로 모셔서 지금 한국의 부부상담 전문가 지금 마지막 학기하고 있고요. 이번 여 한국에서 가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는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생생하게 지금 선생님하고 하듯이 라이브로 우리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다 어베일러블합니다. 24시간 아이디만 있으면 선생님 들어가서 10번이고 20번 뭐 무제한으로 그 교육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강의를. 그러니까 지금 보통 팬데믹 시작하고 다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 전에 시작을 했고, 그래요? 저희 학교 프로그램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옵니다. 저희 학교 학생 중에는 네덜란드 학생, 덴마크,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뉴질랜드,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데이브레이크 대학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 부활하셔서 새벽에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데이브레이크.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그 희망, 어둠을 깨고 오시는 그런 대학교.